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는 마녀입니다. 오늘의 아침, 오늘의 아침이 며칠째지요? 오늘의 아침, 2654일째입니다. 재물과 아이들. 또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굉장히 막 끔찍하고 막 이상한 제목이 돼버렸네요. 그냥 아침에 책을 읽다가, 요즘에 읽는 책 지식의 역사를 읽다가 이렇게 그냥 아이들에 관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스크롤이 좀 이상하네. 마녀의 아침 2654일째 재물과 아이들. 몸은 무겁고 기운은 없고 머릿속은 복잡하다. 할 일이 태산이다. 물론 하고 싶은 일들이고 해야 하는 일들이다. 복잡할 때 정리를 하려고 나는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건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도 해결법을 찾으려 검색을 하고 책을 본다. 그 속에 무언가 한 단어를 찾으면 모든 일이 굴비역듯 호박 넝쿨을 찾듯 그리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일이 스르르 풀어진다. 나이와 성별과 환경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양한 시선을 한쪽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다. 놀이도 수업도 이야기도 그러하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1학년 아이도 6학년 아이도 3학년 아이도 그 욕심의 크기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세상은 모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한 역할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쓰다가 또 오타가 났네요. 아침에 저는 이 사진의 빛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러운 아침에 자연광이 책을 볼 때도 눈에 부담이 없고 잘 보이고 집중이 됩니다. 오늘은 잉카 문명, 아스텍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잉카 문명에 대한 이야기와 잉카인들의 마추픽추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그 시대의 끔찍한 번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 아름다운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번제물로 신에게 바치고 인신공양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 숫자도 엄청났다는 이야기다. 한 번에 번제물을 올릴 때 1000명씩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예쁜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새 옷으로 예쁜 옷을 입혀서 예쁜 귀금속들을 장식해서 제단 위에 약을 먹이고 제단 위에 눕혀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태워서 그 이쁜 아이들을 일부로 어디를 자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끔찍하네요. 생각만 해도. 일부는 태워서 신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를 먹는데요. 끔찍해. 예전에 보았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의 엄마로, 부모로 다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이건 너무 끔찍하지만 너무 반전이지만 또 아이들을 너무 신처럼 아이들을 존중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모든 것을 아직 미숙한 아이들에게 의존하고 그 아이들 말을 듣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하는데 요즘 부모들이 그 한계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집에서 학습되지 못한 그런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많은 부딪힘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제가 있고요. 그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잡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특하고 다시 새로운 사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날들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이와 성별과 환경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양한 시선을 한쪽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다. 그렇지. 놀이도 수업도 이야기도 그러다. 아까 이 부분을 읽었죠. 그러나 누구도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1학년 아이도 6학년 아이도 3학년 아이도 그 욕심의 크기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세상은 모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스크롤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잉카 문명에 대한 이야기 아까 읽었었죠. 다시 또 읽어요. 잉카인들의 마추픽추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그 시대의 끔찍한 번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 아름다운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번제물로 신에게 바치고 인신공양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끔찍한 이야기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아이들을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죠. 그냥 귀찮은 그러나 먹여야 하는 돌봐야 하는 그런 존재로 있다가 귀찮은 돌봐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있다가 그 아이들을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인격제로 존중하고 어린이날을 지정한 게 방정원 쌤이 어린이날을 지정한 게 아마 2023년인가 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1923년 지금이 2025년이니까 채 100년이 되지 않은 거죠. 거의 100년이 되긴 했네요. 아이들을 인격제로 존중하자는 어린이날을 지정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았다. 지금은 종종 아이들을 보고 어르신이라는 말을 듣는다. 엊그제도 어르신들이 다녀가셨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너무 이상해지고 있다.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도 없다. 그런 류의 말씀이셨어요. 물론 고대의 동굴에도 새겨졌 때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의 이야기도 알고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소통이 적은 아이들에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것은 함께하는 시간에서 늘 경험한다. 모래알 같은 한국인이라는 말은 아이들에게서도 보여진다. 이 아이들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언제나 사랑이다. 이 아이들을 오타가 많네요. 역시 급하게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쓰다 보니까 더 많이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을 느낄 때 아이들의 얼굴에 새로운 빛이 살아난다. 그러나 내가 아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만큼의 대가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내가 먼저 사랑과 배려를 주고 아이들이 풀리기를 기다린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자라온 틀이 있어 살아온 시간만큼의 강건함이 있다.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인간은 서로를 위해 조금씩 휘어져야 한다. 휘어짐을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아직도 통통 튀고 있지만 조금씩 내려앉는 중이다. 중원도서관에서 동화책들을 보았다. 내가 보기에 이 표지는 거의 AI의 도움을 받은 것 같다. 오해일 수도 있겠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그림들에서 표지들에서 마음이 따뜻하거나 뭐 어떤 정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판타지를 일부러 모아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끌림, 정서적 끌림 같은 게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I가 그린 거 아닐까, 온도가 느껴지지 않으니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서툰 질그릇 같은 내 글에 어울리는 나의 책 습관 중독의 소개 릴스를 만들어 보았다. 네, 요거는 문구는 AI, 제가 책을 보는 것이 쑥스러우니까 AI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음악은 제가 좋아하는 공명의 음악을 제가 녹음했던 거고요. 공연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30초 정도의 길이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에, 내가 만든 습관에 중독된 것처럼 답답해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습관 중독의 글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습관 중독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2023년 2월의 이야기죠. 그리고 소설을 쓰기로 했습니다. 연애소설을. 새로운 도전은 AI와 함께 연애소설을 쓰는 것이다. 지금은 10화까지 완성되었다. 언젠가 AI 도움 없이 연애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 지금 연습하고 그리고 필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랭드도 보통의 불륜도 제 기억 속에 남았고, 김여령 선생님의 트렁크도 남았고, 가을 여자던가, 전에 결혼한 여자들의, 저는 이제 저의 나이대의 사랑을 이야기해야겠죠. 그때는 지났으니 현실감이 없을 것 같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의 연애는 어떤 연애가 어울릴지. 와, 여기에도 오타가 있네요. 세상에나. 일기 쓰는 마녀의 습관 중독입니다. 그리고 왕자를 제 손 사진을 찍어서 왕을 이렇게 편집해 보았는데요. 오늘 뉴스는 김문수님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뉴스들의 뭐 정확한 것처럼 다시 뭐 약간 이 사람이 궁금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다, 뭐 그런 류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디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는 사진을 보면서 뭐 그가 궁금하다는 투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류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뉴스가 떠올라서 같은 방식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들의 이 사람도 왕자를 새기고 나올까?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원래 기자님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띄우는 건가요? 이게 작전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손바닥에도 왕을 한번 삽입해 보았습니다. 그냥 재미로요. 그냥 강렬하네요. 갑자기 그냥 재밌어서 만들고 나니까 그냥 좀 너무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윤석열하고 다르지 않다. 김문수님이. 저는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가 느끼고 제가 제 귀에 들리고 제가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죠. 제가 경험하고 정치로 김문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뉴스를 거의 보지 않으니까요. 요즘에서 뉴스픽을 마녀 뉴스픽을 한 코너를 만들고 그리고 경제 뉴스 이런 거 관심 있어서 저는 주식하고 코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의 이제 흐름이 궁금해서 그래서 그 관련 뉴스들이 눈에 띄면 보죠. 그런 거 외에는 선별해서 보기 때문에 거의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단 공중파가 없고요.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대신 SNS, 개인 블로그, 페이북, 인스타, 스레드 이런 데에 뜨는 거는 때때로 보죠. 네, 봅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김문수 관련 뉴스가 엄청 많다. 이 뉴스들을 보며 나는 윤석열을 처음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리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문수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걸까? 나는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을 본다. 그리고 나의 지난 과거의 기억으로 그들을 본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일기 쓰는 마녀였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고 제가 보면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일기 쓰는 마녀.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보는 이들도 행복하고 나중에 지금 읽으면서 행복하고 나중에 다시 보고 들을 때가 있겠죠. 언젠가. 지금 제가 제 책을 보면서 지난 일기를 다시 보는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한 번에 이런 메시지가 수만 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일기 쓰는 마녀였습니다. 이 사진은 엊그제 김밥집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런데 지금 책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날 습관 중독을 이날 가지고 습관 중독이 아니라 지금을 마녀와 마법사인가? 아닌데 책이 습관 중독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다시 만두집에를 가봐야 될까요? 아무튼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의 행복을 다짐하며 일기 쓰는 마녀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일도 행복하고요. 안녕.